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화요일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안팎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추세적인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봐야 될 텐데 그 배경이 될 내용들이 또 미증시에 힌트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워낙에 강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오늘인데요. 출발을 30분 남겨둔 지금 시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뉴욕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1.2%, 0.6%의 강세로 뉴욕 증시는 강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폭스콘의 실적 발표 결과 그것이 AI가 주도하는 증시 강세 혹은 AI 테마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시사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AI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내용도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기존의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이에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이것은 가짜뉴스다 라면서 일단 반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 한때에는 1.1%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증시에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줬는데요. 강달러가 이렇게 후퇴를 하자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라든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일제히 급등하는 안도 랠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 달러 완환율이 0.4%대 하락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도 한국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의 재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 전통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금리 인하 하기는 할 건데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2bp가량 상승을 한 4.62% 선을 지나갔는데요. 이 점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중에 3대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규모로 미국에서는 그 국채 입찰이 발행이 됩니다. 간밤에는 580억 달러 규모로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 월가 전문가들은 이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앞으로 미국 증시를 좌우하게 될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움직임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각각 3%대 그리고 10%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시총 1위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GM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선별 관세 기대감 속에서 3%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진했던 업종들을 꼽아보자면 필수 소비재,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이 세 개 업종을 하락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업종들 중심의 부진함이 두드러지는 모습까지 포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주 상승의 재료 총 3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죠. 일단 어제부터 좀 부지런히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실 겁니다만 폭스콘의 실적 내용 4분기에 최대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13%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15% 증가를 했죠. 63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매출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엔비디아의 AI 서버
서버가 포함된 클라우드 그리고 네트워킹 제품의 성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좌측에서 지금은 아이폰 조립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AI 서버 조립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매출이 아이폰과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1분기 매출도 상당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AI 반도체주 최대 수혜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도 10%대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기대 요인들이 더 자리하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 30분부터 젠슨 황 CEO가 CES에서 기조 연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AI 산업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저께 전해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주들 이외에도 AI 수혜주들 해서 전력주, GE 버노바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들도 시세를 내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아주 열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차갑게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죠. 버티브 홀딩스 역시도 6.7%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전력과 냉각까지도 오늘 우리 증시 테마들도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 핫 테마로는 4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포니 AI가 홍콩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버핏 관련주,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인터넷 주식인 베리사인을 2만 주 넘게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2거래일 연속 매집에 나서고 있고요. 월가 IB의 탑픽 선정 소식 역시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소 테마 내에서는 플러그 파워, 미국 재무부의 이 지원 확대 소식 속에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번스타인이 비트코인 가격 2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1,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코인 관련주들도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기분 좋게 어제 마무리 우리 시장도 점검을 해보죠. 상승세가 꽤 강했습니다.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차곡차곡 그 상승 흐름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 지금 2,400선 안착해서 어느덧 2,488선, 2,500선까지 단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 5.4%가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하다라고 전해드렸던 포인트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그 전날 1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이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아쉽게도 매도 전환됐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 연속성은 관찰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도 3천억 원 넘게 담았던 외국인들이 웬일인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틀 연속의 매수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도 4천억 원 가깝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로 하루 만에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종목별 장세 안에서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717선까지 안착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죠. 1,470원 어제도 도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안에서의 엔비디아의 강세 그리고 폭스콘의 호실적 영향 받아가면서 AI 반도체 수요에 반응하는 우리 시장의 강세 움직임도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 기대, 앞서서도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죠. 아마 변동성이 야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시세는 9%로 관찰이 됐고요. 삼성전자 모처럼
년 만에 60일선 회복하면서 56,000원에 다가섰습니다. 소부장단 같이 웃었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 쪽의 배터리 핵심 광물 기술 수출 제한 소식이 지난주부터 있었고 리비안의 4분기 인도량 호조 소식도 여기에 더합니다. 더불어 현대기아차의 미국 보조금 수령되는 차종이 5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도 화답하는 2차 전지 소재단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단 안에서도 식지 않은 단기 자금들의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진단키트, 질병 조심하셔야겠고요. 양자, 컴퓨팅, CES 앞두고 여전히 강세입니다. 드론과 관련한 종목들까지 빠른 순환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의 강세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기분 좋게 봐야 될 포인트 뭘까요? 지금 코스피가 단숨에 2,500선 문턱까지 다가선 상황입니다. 저점을 기억하시나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소화했던 12월 9일이 우리 시장 양대지수 기준으로 연저점 확인됐던 날입니다. 코스피는 이때 당시에 2,360선을 기록하면서 저점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의 연저점은 627선. 이렇게 되면서 YTD 작년 한 해 꼴찌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지난 한 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YTD로 코리아가 1등입니다. 꽤나 가파르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속도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제 전일자로 봤을 때 종가 2,488, 717, 각각 양지수는 5.4%, 14%가량의 반등을 줬습니다. 단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지금 지수가 어떤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수 상위, 매도 상위, 이런 세력들의 크기를 결정지을 때 보는 차트가 ADR 지표죠. 코스피와 코스닥 ADR 지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의 누계와 하락 종목의 누계를 나눠서 백분율한 건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의 개수와 하락 종목의 개수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봅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을 딱 기록하게 되면 균형점이 맞다. 그런데 120까지 올라가면 다소 과열권, 다만 80까지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권역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주저앉고 매수하는 보조지표로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12월 9일 저점을 기록할 때 코스피의 ADR이 70이었어요. 과매도 권역.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을 정도였죠. 지금 전일자로 10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의 ADR은 12월 9일 저점 당시 61%. 와, 정말 많이 빠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110을 넘어섭니다. 110%까지 올라왔거든요.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120%라는 이 과열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상승 추세가 주춤할 수 있겠는데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 지표만 삼는 분들이 있다면 120%까지 도달하면 여지없이 매도로 전환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증권은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좀 봤습니다. 짧은 기간 급반등한 거 맞고 지표상으로 초단기 부담 수준 맞다. 볼리저 밴드도 거의 상단까지 온 거 맞다. 그런데 대세 상승 전환 조건인 환율 반락이 아직까지 관찰되진 않은 건 맞지만 밸류 매력도나 수급이 빈집이라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부분 안정적이고 아직은 매수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안고 계속 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SK증권에서도 했습니다. 결국은 대세 상승의 조건은 환율 반락인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원화 약세가 멈춰줄 수 있을지, 원화 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해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킹달러인데요. 간밤에 킹달러를 잠재울 만한 뉴스가 나왔고 여기에서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조금 전 체리랭커가 전해드렸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안정권에서 크게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유의미한 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의 부인과 함께 107에서 108포인트로 살짝 올라왔고요.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도 관세 정책 변할 수 있다고 바로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트럼프의 부인을 받고 1,460원까지 소폭 반등했습니다. 크게 올라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 고점이죠. 1,470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안도할 법하다. 그리고 간밤 미장에서도 GM같이 관세 리스크에 아주 민감한 자동차주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팩트체크와 함께 계속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야후 파이낸스도 이야기한 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사임하게 되면서 아마도 다음 총리를 뽑는 데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가 지도자가 될 경우에 트럼프의 관세 압력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확실히 우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측면을 눈여겨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도 이제 안정화를 되찾게 되면 이제 남은 상승 조건, 반도체만 잘해주면 된답니다. 어제까지 반도체 흐름을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간밤 마이크론이 10%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의 동반 강세가 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국내 반도체주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세 가지를 짚고 가시죠. 반도체 갑분 랠리의 배경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나타냈죠. 9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CES 모멘텀 있고요. 강한 AI 수요를 재확인하는 점. 일단은 강한 AI 수요 재확인은 지난 작년의 7월에 랠리를 이끌었던 부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CES 모멘텀도 결국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대장주가 다시 돌아올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새로워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ISM 제조업 지표, 신규 주문 지수가 매우 좋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KB증권은 반도체의 사이클과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짚었고요. 특히 B2C 사이클이 반등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차트를 넣진 않았지만 궤도를 같이 그리고 있는 흐름을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B2C 사이클,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PC 같은 이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이익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일단락될 수가 있겠죠. 매도도 진정될 국면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에 던지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추세 상승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지금 포트에 반도체가 고점에서 사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홀딩 관점에서는 더 가지고 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어지는 종목 고민 그 첫 번째는 HBM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 목전인데 여기서 더 갈까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20만 원을 뚫어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는가? BNK증권에서는 오늘 오전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수요 환경 개선되고 있고 HBM의 강자, 올해 이익 추정치 20%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이래로 계속 하향 조정만 나왔었거든요. 2달여 만에 TP 상향 조정 아주 반갑습니다. 게다가 IB, CT 쪽에서도 올해 최고의 반도체 주가 될 거라면서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았죠. 이제 곧 시작될 CES 2025에서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을 공개하게 됩니다.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과 함께 변동성을 자아내더라도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될까요? 20만 원의 추세 상승 앞서서 하이닉스 전략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질문은 바로 레거시가 살아나면 삼성전자도 이 부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61선 회복의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던 삼성전자, 어제 그 전날의 장중 고점인 55,100원을 뚫어서 55,900원까지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HBM4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납품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살아난다는 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도 괜찮아질 수 있다. 수요가 이쪽에서도 살아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리포트에서 심심치 않게 짚고 있는 게 하반기에 이 아이폰 수요도 살아날 건데 지금 상반기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는 기조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수요를 받아들면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한 혹은 PC 관련한 수요, 가전제품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꼽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 살아날 만한 포인트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아마도 그동안 레거시 쪽이 워낙 안 좋아서 힘들었던 삼성전자에는 유의미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
추정치 7조 3천억 원까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분기까지 나오고 나서 이를 상회하거나 혹은 부합하거나 이렇게 되면 25년의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단락되고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잡힐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 추세 반등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전략도 잠시 후 보죠.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IT 투톱이 환차손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소부장으로 지금 편승해야 할까? 물론 이쪽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룸이 높다라는 게 증권사의 평가입니다. HBM 관련한 장비단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테스트 소켓, ISC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 뚫어냅니다. 전공정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특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리기판 쪽이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장인 삼성전기, 물론 삼성전기는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 카메라 모듈 같은 전통적인 부품단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MLCC, 유리기판 같은 신성장 동략에도 아주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더 많이 튀었던 건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더 작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 발열 잡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협조 요청했다라는 뉴스도 들리고 있고요. 용인 트리니티 팹 3월부터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장비 부품단에 힘 실을 수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죠. 자,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시효과 구간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죠. 네, 추세 상승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추가 강세네요. 지금 코스피는 2,50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720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의 분위기는 IT 투톱이 이끌 것으로 오늘도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조금 쉬고요. 2차 전지가 계속 소재단 안에서 강세죠. 에코프로 BM 1.7%의 강세. 오늘 로봇이 간밤에도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정규장도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자, Q&A 가보도록 하죠.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바로 첫 질문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독주가 확인이 됐습니다. 나스닥 랠리. 오늘 11시 반에 이 젠스당 CEO의 기조연설 있잖아요. 네. 변동성 감안하더라도 지금 편승하는 게 맞는지 오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제장 흐름이 너무 좋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다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더 한 번 더 올라가 주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발 쪽 HBM 관련주들이 아니라 그 다른 쪽 삼성전자 쪽에서도 한 번 정도 상승세가 나와줘야 제대로 된 반도체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 날 구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잭슨항 CEO가 나와주면서 CES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전장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11시 반부터 잭슨항이 기조연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발언을 할지 거기서 유리기판이 나올지 아니면 HBM 관련해가지고 물량이나 블랙에 관련해가지고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급등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기는 쿡군 달아오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2%가량의 상승 움직임 출발 예상 앞두고 있고요. 확실히 유리기판 쪽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도 예상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통 레거시 반도체 쪽에 뭐 장비, 원익 IPS 이쪽을 보시는 건가요? 오늘 지금 동시효과 구간은 확실히 유리기판 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HBM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부담스럽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있는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잭슨항에서 만약 유리기판을 언급했다. 브로드컴에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줬고 잭슨항까지도 거기서 발열을 언급하면서 유리기판 시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만 나올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세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약간의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지 않나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쪽이 먼저 다 올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담감이 스러울 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어떻게 보면 키맞춤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원익 IPS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차라리 들어갈 거면은 SK하이닉스 쪽 하이닉스나 아니면
보면은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 지금도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지 않나, 그게 상승 탄력을 더 받는 지금의 시장이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더 강할 거다. 그 다음에 순환매로 봤을 때 삼성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 순환매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CES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안에서 지금 로봇주들의 강세 포착되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도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대동기업, AI 농업과 관련된 비전 제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던데 로봇에서 조금 더 농업 쪽까지 자율주행 모멘텀 있는 쪽 확산이 될지 오늘도 로봇주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간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알다시피 로봇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이 고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와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과도한 낙폭이나 아니면 며칠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로봇을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뭐 LG, 현대, 다른 두산 이런 기업들까지도 로봇의 확산세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해가지고 좋다 얘기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고, 다들 알다시피 CES 관련해가지고 CES 때 어떻게 보면 로봇, 드론 계속적으로 좋게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CES는 어떻게 보면 관점이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 더 많아진 건 누가 뭐래도 잭슨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연설에서 AI가 나올지 양자역학이 나올지 로봇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장 초반에 실시간적으로 제일 대응을 가장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Q&A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개장중개서 이야기 더 이어가죠.